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패스입니다. 오래간만에 찾아뵙는데 오늘은 사이체인 관련해서 레슨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강의 내용은 되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이체인. 그 대신 사이체인을 컴프레서 없으면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컴프레서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점. 왜냐면 개념적으로 사이체인은 다이나믹 음악의 이제 어떤 부분에 제일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에 어떤 그 볼륨 있잖아요. 데시벨을 갖고 이제 다이나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테크닉이기 때문에 컴프레서는 그냥 도구일 뿐 실질적으로 기본 개념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컴프레서 개념은 이제 국내 방송에서는 이제 도용되고 있지 않은 어떤 테크닉인데 해외 방송을 들어보면은 DJ들이 쇼를 진행할 때 뒤에 되게 빵빵한 음악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멘트를 때릴 때나 아니면은 어떤 샤웃 같은 걸 했을 때 볼륨이 들어갔다 나옵니다. 명확하게 목소리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거는 목소리 나올 때마다 음악의 볼륨이 들어갔다 내려가는데 올라갔다 내려가는 어떤 그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컴프레서를 통해서 이제 한다는 거죠. 어택과 릴리즈를 만지면서. 따라서 그 개념을 이해를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볼륨으로 이게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 됩니다. 오히려 더 볼륨이 세밀하고 더 정확해요. 그래서 일단은 컴프레서의 개념을 공부하면서 레시오, 그 다음에 데시벨 레인지에서부터 뭐 다이나믹 이런 게 정말 복잡하게 느껴지시고 이해를 아직도 못하고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기본적인 진짜 쉬운 개념부터 이해를 하면은 결국에는 그 개념을 접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귀가 어느 정도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귀를 따라가면서 이론적인 거는 당연히 보충이 된다라고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 만져보면서 감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귀를 단련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말은 이제 너무 길게 했고 일단 여기서 제가 그룹 에이전톤에서 하우스 그루브 2 프리셋을 그룹 에이전톤 SC4에서 하우스 그루브 2를 프리셋을 불러와서 들어보시면은 그냥 간단한 하우스 비트를 BPM 125에다가 설정해놨어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서 하얏도 여기 나와 있고 근데 볼륨 좀 하얏을 키울게요. 과하게. 자, 그럼 여태까지 이제 뭐 드럼 비트가 뭐 하우스가 아니고 뭐 브레이크 비트여도 되고 드럼 베이스 덥스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연속으로 16비트 하얏 이렇게 나올 때 킥 스네어가 명확하게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하얏에 와서 벨로시티를 좀 더 여기서 낮추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강약을 주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컴프레서의 기본적인 도입되는 어떤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냥 스네어 때려줄 때 아니면 킥 같이 때려줄 때 뭐 여기서 좀 볼륨이 내려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컴프레서의 어떤 그 사이체인 개념이랑 되게 흡사하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 만일 제가 벨로시티 전체를 127 풀로 가동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럼 사운드가 아무래도 상당히 거칠겠죠? 아까 전에 살짝 부드러웠는데 여기 내렸을 때 그러면 만일 킥 때릴 때 이 하의 사운드가 볼륨이 살짝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개념을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냥 여기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수동으로 볼륨 커브를 도입을 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파형 자체가 그냥 일직선으로 되고 아니면 여기서 포물선으로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데 일단 여기에다가 살짝 맞춰야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도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아무래도 킥 나올 때 이걸 복사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런 형식으로 붙여야겠죠. 그러면 이 부분만 도입을 한다면은 그죠? 좀 과하니까 여기에서 두 번째 나오는 부분은 좀 더 밑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가게 아니죠? 여기서는 살짝 볼륨을 내려야겠죠. 그냥 킥이 같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전체적인 볼륨을 내려주고 그죠? 그러면 이거 너무 과하게 내가 너무 과하게 올렸네요. 근데 일단은 킥 나올 때 이 선 자체가 일직선으로 올라가지 않고 살짝 포물선으로 올라가니까 이 엔벨롭 자체가 좀 더 부드럽죠. 그렇기 때문에 컴프레서에서도 이제 어택과 릴리즈를 양을 조절할 때는
이 선을 어느 정도 그 엔벨로프로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절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보충을 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걸 보시면서 인식을 해요. 왜냐면 시각적으로 이게 딱 정확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컴프레서의 어떤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직접적인 있던 눈으로 보면서 그게 귀와 확실하게 일치가 되는 어떤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저는 컴프레서 개념을 모를 때 이렇게 수동으로 다 했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마지막에 살짝 더 올려주고 커브로, 여기서 벨로시티는 거기에 설정된 어떤 부분만 살짝 올라갔다 내린 거기 때문에 그만큼 살짝 임팩트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하의 길이가 이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길이 된 만큼 여기서 볼륨 커브를 살짝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하얏을 연주하는 사람과의 어떤 터치 와 좀 더 동일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덜 기기적으로 들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액센트 자체를 여기서 딱 때려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살짝, 이때 와서는 연필 도구로 내가 직접 선을 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살짝 부드러워지면서도 에너지는 잃지 않았죠. 이거는 사이드체인에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불가능하진 않지만 이런 정밀한 어떤 선, 왜냐면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는 살짝 이 앞부분만 살짝만 내려가고 여기만 살짝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사이드체인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귀찮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트랙이 한쯤 32마디, 84마디에서 쭉 이렇게 가면은 이걸 언제 다 그리고 있어요. 물론 갖다 붙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거의 프로들은요, 진짜 영국에 있는 아티스트나 아니면 해외 힙합 하는 아티스트들, 진짜 정밀하게 하는 아티스트들은 사이드체인도 물론 사용하긴 하지만 다 하나하나씩 다이나믹 이렇게 만집니다. 그래야지 비트가 힙합 비트나 하우스 비트는 매우 반복적이기 때문에 그 반복적인 요소를 제일 인간적인 느낌, 반복돼도 지루하지 않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세밀함이 필요하고 이 세밀하게 만지는 이 요소들은 실질적으로 티가 팍팍 나지 않은 어떤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만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귀가 발달이 안 돼 있으면은 그 부분을 놓치면서 이건 되게 쉬운데 막상 내가 찍으면 되게 유치한 어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밀하게 만지고 정교하게 만지는 게 곧 멋있게 뭔가 휘황찬란하게 사이드체인 펌핑되고 막 되게 막강한 사운드가 나오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어떤 기본의 원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고요. 항상 이 세밀하게 만지는 어떤 그 정밀함을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드럼을 실질적으로 녹음해서 녹음실 가서 소스를 받고 이 과정이 없이 컴퓨터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이 정도쯤도 귀찮으면 음악 하지 말아야죠. 그죠? 여하튼 여기에서 하얏은 이렇게 도입되는데, 자 그러면 동일한 방식을 이제 여기 있는 오토메이션을 끄고 이제 사이드체인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드체인은 이 채널에 사이드체인을 걸면은 여기에서 컴프레서를 불러서 여기에 있는 액티베이트 사이드체인을 누르고, 자 그러면 어떤 채널에다가 이 사이드체인이 신호를 받았으면 좋을까요? 하는 걸 질문했을 때 나는 킥이 때릴 때 여기에서 그 킥의 패턴에 따라서 볼륨이 올라갔다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킥에다 이제 도용하는 거죠. 그럼 킥이라고 얘기하자면은 이 채널이에요. 그러면 이 킥의 파형, 이 킥의 길이, 파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데 그 이 킥 사운드의 데이터 있잖아요. 데이터로 인해서 그 신호가 가는 만큼 이제 여기서 이제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데 상당히 쉽습니다. 하얏이 일정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사운드, 여기서는 킥 스네어 있잖아요. 스네어가 때렸을 때 얘가 조금 볼륨이 내려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킥이 때려줬을 때 얘가 볼륨이 내려갔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제 초보자들은 그러면 킥 채널에 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에서 사이드체인을 걸어야지 하면서 킥에서 사이드체인을 걸고 하에서 트리거를 한다고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부분은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그러면 킥에다가 에디터를 창을 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이드체인을 키는 순간 아래 보면은 사이드체인 하이햇 인스트루먼트 이렇게 채널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키고 이제 액티베이트 사이드체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여기 큐베이스에서 프리 포스트를 이제 색깔을 구분을 확실하게 짓기 위해서 프리는 빨간색, 포스트는 파란색. 포스트는 이 볼륨 이후에 그 샌드가 보내지는 거니까 얘가 볼륨이 내려가면은 그만큼 사이드체인 트리거하는 어떤 값이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이 볼륨 값으로 그러면 에너지가 약해질 수 있겠죠? 따라서 항상 저는 프리로 해놓습니다. 그거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하이햇에다가 이제 자, 이 스레시홀드 값을 여기에 문턱의 값을 이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여기 비율과 함께 여기 게인 리덕션 GR 게인 리덕션이 되는 겁니다. 하이햇이 얼마큼 이제 볼륨이 내려가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죠? 빼면 그런 다음에 이제 릴리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게인이 내려간 만큼 다시 올라가는 속도를 측정하는 건데 얘를 제일 느리게 10ms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어택은 살짝 아까 전에 여기에서 볼륨 커브를 이렇게 살짝 그려주듯이 얘를 좀 더 이제 뒤로 미는 거예요. 처음부터 팍 시작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미는 거죠. 그럼 보세요. 좀 통과시켜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앞부분도 살짝 더 펌핑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거는 왜 밀고 이거 했는데 결국에는 이 개념으로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매뉴얼을 읽고 막 사이드체인이 어쩌다 저쩌다 여러 가지 한 좀 2000년대 중반 초반에 되게 인기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다 막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기가 어느 정도 발달되기 시작함으로서부터 직접 그리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경우일 수 있고 피크와 RMS 같은 경우에는 피크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킥 채널을 보시면은 이 킥의 모양새가 이제 나오긴 하는데 이건 주파수가 아닌 그러니까 주파수죠. 그러니까 그 파형에 대한 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형을 보는 거는 맥서스코프이라고 있어요. 이건 무료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는 이제 그 파형의 모양을 볼 수 있는데 킥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킥을 이제 파형 모양을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프리즈를 해놓으면 여기에서 송곳니처럼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피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쭉 내려가는 부분은 이제 일정 볼륨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볼륨 값을 그 트리거를 할 거냐 아니면 피크 제 송곳니처럼 튀어나오는 부분만 측정을 할 거냐 그거를 이제 값을 여기에서 컴프레서에서 이제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크 위주로 가면은 컴프레서에 있는 그 여기에 있는 트리거 되는 게 살짝 뾰족한 부분만 살짝 이거를 인식을 하니까 그만큼 조금 더 짧게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럼 보세요. 좀 더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피크는 되게 기기적으로 살짝 생각하시면 되고 RMS는 조금 더 부드러운 어떤 커브를 형성해주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홀드 버튼은 뭐냐면요 얼마큼 게인 리덕션 되면서 거기 밑에 더 있게 밀리세컨드 단위로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데 좀 더 펌핑되는 효과 좀 더 밑에 아래 있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는 좀 더 정확한 거는
Alt를 키보드에 누르시고 살짝 이렇게 조금씩 올리는 게 좀 정확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니면 마우스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보시면은 태그를 살짝 빌리고 그래서 아무래도 하얏이다 보니까 피크 위주로 잡는 게 좋겠죠. 킥이 딱 하얏의 그 피크 있는 부분에서 살짝 앞에만 잡아주게요. 왜냐면 하얏이 되게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크와 RMS의 어떤 그 비율이 있는 게 좀 수월합니다. 자연스러운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그루브상의 그 패턴을 이제 잡는 건데, 이제 컴프레서는 아무래도 지금 사용한 바로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바로 뭐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안 맞았지만 깨서 이거를 실행을 할 바에는 사운드적으로 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죠? 볼륨만 여기 와서 전체적으로 내리면 되니까. 그럼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까요? 물론 컴프레서를 정밀하게 만지진 않았지만 대략 느낌은 파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얘는 여기 와서 이제 뮤트 시키고, 뭐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취미의 차이입니다. 취향의 차이, 취미의 차이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컴프레서를 이대로 냅두고, 자, 그러면 만일 킥이 안 나오고 하얏만 따로 나오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신호를 여기다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얘가 뮤트가 되면 신호가 없어지니까 얘는 더 이상 적용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신호를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프리에서 볼륨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킥에서 하얏에 있는 그 신호는 여기서 프리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얘를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기는 귀찮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SC 킥이라는 채널을 아까 전에 앞서 제가 나중에 설명했던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얘를 여기 그룹 에이전트 원에 와서 볼륨을 키고, 얘는 조금 짧게 잡을게요. 왜냐면은 사이드체인이 요만큼 2ms, 이거 무슨 얼마큼 밀리세컨드냐, 35ms가 되겠죠. 35ms를 적용을 하고 그 꼬리 자체를 직선으로 되게 과격하게 내렸기 때문에 얘가 이제 트리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사운드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볼륨을 내리죠?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간단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이 채널에서 스테레오 아웃이 아닌 사이드 체인 하얏 컴프레서 있잖아요. 아예 얘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얘를 킥을 뮤트를 하더라도 쌩어도 뮤트 시킬게요. 잠시만요. 여기에서 사이드체인으로 보냈고 분명히, 그 다음에 얘도 여기서 트리거가 돼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케이, 가끔 버그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컴프레서를 하나 더 불러올게요. 없애고 다시, 귀찮지만 설명상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노크 타겟가 됐죠. 사이드체인 컴프레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이게 지정을 확실히 정확하게 했는지 저장했고,
잠시만요. 얘를 다시 2번으로 했고 얘를 2번으로 키면은 스테레오 아웃. 오케이. 스테레오 아웃을 일단 해보고 문제가 뭔지 알겠습니다. 얘가 지금 소리 자체가 지금 안 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잠시만요. 네, 이래서 미디의 어떤 오케이. 죄송합니다. 이게 채널이 얘가 아니고 얘입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assign alpha는 3으로 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사이드체인 킥에서 얘는 제가 이게 1번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제 사이드체인 킥이니까 아까 전에 했던 방식이 도입되는 방식이 맞아요. 사이드체인 킥 가가지고 얘를 사이드체인 하이햇으로 보내는 거고 얘는 뮤트 시켜도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킥이 안 나오더라도 그루브를 형성시킬 수 있죠. 여기 와서 그쵸, 피크로 가는 게 아무래도 정확하죠. 홀드를 살짝 올릴 수도 있고 살짝 쉐이커의 느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뭐 곡을 시작할 때 하이햇이 먼저 나올 수도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채널을 보내도 되고. 자, 그렇게 되면은 보통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여기서 지금 솔로를 예를 들어서 풀었는데 나는 하이햇만 솔로를 하면 얘가 꺼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순간 이 트리거가 풀리잖아요. 그러면 얘를 귀찮게 또 켜줘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키베이스 기능에서 컨트롤 Alt를 누르면은 솔로 디피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마이크 라디오 진행을 키베이스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해서 채널을 마이크는 절대로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솔로 디피트를 키는 순간 다른 거는 다 솔로 따라 들을 수 있지만 얘는 절대 꺼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 또한 되게 좋은 도구, 큐베이스에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베이스라인을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굳이 얘를 이 채널 자체를 여기 하이 채널을 안 사용하고 여기 샌드로 사용해도 그거는 뭐 상관없겠죠.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채널이 솔로로 이제 켜도 안 꺼지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고스트 채널이라고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 킥이 없더라도 이게 계속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데 뭐 여하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또 하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볼륨을 이렇게 직접 그리는 것도 있지만 무료 플러그인 중에서 여기 로코모티브에 있는 베이스를, 이건 무료 플러그인이에요. 국내 회사에서 만든 아키타빈스로 제가 여기서 프리셋에서 무료 프리셋도 제공을 했기 때문에 한번 꼭 확인해서 소프트를 바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서브 베이스만 지금 현재 볼륨 올려놓고 간단한 엠벨로 만지고, 그 다음 컷오프, 로우 패스 필터, 그 다음에 피치 살짝, 어마운트, 이게 데시벨 레인, 이게 옥타브인지 어는지 저도 매뉴얼 안 읽어봤는데 일단은 스피드를 살짝만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킥 나올 때 살짝만 어마운트 줬어요. 디스토션 주면은 이제 살짝 트랩에서 아니면 덥스텝에서 많이 나온 서브 베이스인데, 이거를 이제 킥 사이드체인 걸 때 여기 이제 주파수 올렸고, 사이드체인이라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 저런 식으로 이제 하에 나름대로 주파수와 이제 전혀 무관인 어떤 사운드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보편적으로 이 주파수 도화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20에서 2만의 어떤 주파수를 확인할 때 킥이 여기서 때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 킥을 확인해 보면은 저도 여기 올렸어요. 왜냐면 좀 더 빵빵하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킥을 그저 나오고 있죠. 동일한 위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동일한 위치에서 서로 충돌되니까 실질적으로 명확성이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될 때 그래서 사이드체인을 쓰는 건데, 이제 제가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이드체인은 여기 무료 플러그인 탈 필터가 있는데, 이 플러그인은 필터도 이제 만질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 필터는 제가 다 오늘 설명해 드릴 수 없고, 볼륨으로 이제, 그럼 볼륨은 여기에 있는 이 화면상 이제 4분의 4박자면은 4분의 4에 있는 그 전체 박자를 이제 2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16분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근데 이 커서가 여기에 그루브에 따라가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 킥에 딱딱 떨어지게 하고 싶으면은 16분음표에서 이 킥 박자에 딱딱딱 맞춰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매번 그리는 게 귀찮아서 여기 와가지고 로드 프리셋에서 세이브를 해놨습니다. 사이드체인 킥, 그죠? 사이드체인 킥을 이렇게. 그러면 이걸 풀고 이제 킥 때릴 때마다 볼륨이 들어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키베이스에서 볼륨 커브를 여기서 딱 그려주면서 갖다 붙이는 절차가 귀찮은데, 이거는 물론 한 번밖에 그릴 수 없겠지만 만일 반복된다면 이걸 사용하는 게 좋고, 뭐 1번 첫 번째 있는 부분과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다 변화를 주고 싶으면은 이 필터를 사용하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게 좀 더 세밀한데 그것 또한 귀찮다. 그러면 이 베이스라인 각자 채널 그 노트에다가 채널을 나눠 가지고 다시 그려야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것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킥 때려줄 때 베이스 내려가고, 아니면 이것 또한 저는 항상 이 필터 사용하고 볼륨 커브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컴프레서도 다 들어봅니다. 왜냐면은 컴프레서에서 나오는 어떤 자연스러운 기기적인 느낌이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성에 더 흡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많이 2% 부족하면은 여기 와가지고 살짝 더 그려주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조금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면 결국의 목적은 세밀하게 내가 원하는 어떤 그 흐름에 이게 딱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옳고 그름은 정확히 없고, 이 개념을 이제 인식하신다면은 여기에 있는 컴프레서로 되게 쥐어짜려고 하지 않고 이거를 이게 뭐지? 이게 어떤 개념이지? 아니라 그냥 볼륨 들어갔다 나오는데 소리가 명확하게 안 들어갔다 나오고 원하는 느낌대로 안 올라와 주면은 그냥 시각적으로 단순하게 그리면 된다라는 개념을 오늘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얘도 동일하게, 얘는 RMS로 살짝 감싸겠죠. 왜냐면 베이스는 거의 피크가 없으니까 날카로운 부분이 없고 좀 둥글둥글하게 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이제 여기에 킥 채널에 와서 얘는 인스트루멘트 컴프레서로 로코모티브 프리로 일단 설정이 미리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홀드 버튼을 이제 누르면 좀 더 펌핑 울렁울렁거리겠죠? 그러면서 뭐 실질적으로 킥과 동일하게 때려주는 주파수를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탈 필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탈 필터에서 내가 이렇게 수동으로 찍은
어떤 베이스라인. 그래서 두 하는 부분에서 얘가 살짝 더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또 한번 그리는 거죠. 얘를 지워주고 이런 식으로. 그죠? 진짜 들리는 대로 딱 내 위치가 딱 그리는 대로 그 사운드가 들리니까 되게 직관적인데, 이거는 뭐라고 할까, 조금 더 이렇게 섬세하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일단은 대략적으로 뭘 만져야 될지 알아야 되니까 빨리 만져보고 안 나오면은 이걸로 간다라는 거. 아택을 이제 뒤로 밀기 시작하면 앞에 좀 더 세게 튀어나오죠. 이렇게 피크 위로 가면 이제 킥에 있는 피크대로 이제 살짝 움직이는 건데, 근데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둥글둥글기 때문에 그냥 살짝 들어갔다 올라오면은 그만큼 임팩트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 RMS를 쓴다고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진짜 과격하게 펌핑한 느낌을 원한다면 스레시홀드를 확 줄이면은 너무 과하죠? 그때는 오토를 끄고 7.5니까 좀 6, 그죠? 너무 과격할 수 있으니까 이제 홀드를 그때는 조금 더 길게 잡아주세요. 거의 들리지가 않고 좀 뻑뻑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갖고 이제 여기서 맞췄다, 예를 들면 이제 다시 이거 볼륨을 만져야 될 게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뻘짓거리하는 어떤 조금 동작이 되게 많아요. 컴프레서에 대한 어떤 개념을 떠나서 그거 한번 레벨을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 맞추기 위해서 조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재밌고 직관적인 볼륨을 사용하는 게 더 훨씬 속 시원하다는 거를 제가 좀 권장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이걸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 무료 플러그인은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거를 사용하는데 그래도 귀찮다 하면은 직접 수동으로 그려도 되고, 왜냐면은 수동으로 직접 그리면은, 자 이제 끄죠. 여기 와서 볼륨을 키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파형을 또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이렇게 해서 사용해도 되고. 근데 지금 잠시만요. 여기에 있는 락을 풀지 않고 8분음표에서 이런 식으로 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타일 필터에서 만졌던 개념으로 이제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 안에서도 살짝 뭐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가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 강의 보시면서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저역이 되게 잘 명확하게 들려야 되기 때문에 이 차이를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하얏을 명확하게 들리는 비율을 이제 하얏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런 섬세함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점을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섬세함에 익숙해지면은 굳이 이 컴프레서 갖고 사이드체를 걸면서 실갱이를 안 부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컴프레서도 여기에 릴리즈 킥 때려줄 때 게인 리덕션 된 만큼 다시 올라가는 속도를 잘 정해주지 않으면은 조금 위상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많이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내 취향은 정확하게 깔끔하게 거의 편집중 환자처럼 딱
맞는 게 나한테 맞다 하면은 이거를 적극 추천하고, 그 중간이다 하면은 타일 필터를 사용해도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시중에 뭐 판매되는 뭐 케이블가에서 볼륨 쉐이퍼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한번 비디오 다른 것도 아니면은 들어보시고 리서치 해보신 다음에 이제 저는 적극적으로 이제 있는 기본기 갖고도 분명히 필요하니까 굳이 구입할 필요 없고요. 저는 볼륨 쉐이퍼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지만 네, 근데 이제 처음 단계에서는 이미 무료로 나온 거를 익숙하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오케이? 다음에 만나요.